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이번 소식은 베트남 최고 기업 빈그룹이 한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 SNS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자 베트남 네티즌들은 코로나 태극기를 그려 우리나라를 조롱하고 세월호와 위안부 등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는 사건들을 나열하며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런 베트남에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베트남 수출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 수출은 삼성이 책임지고 있다면 내수 시장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삼성을 모델로 해서 열심히 키우고 있는 기업입니다. 2001년 하노이를 기반으로 설립된 빈그룹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베트남 주식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빈그룹은 우리나라 재벌을 벤치마킹했는지 몰라도 문어발식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빈그룹은 유통, 병원, 학교, 스마트폰, 자동차와 건설, 레저를 비롯한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꽉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빈그룹은 창업자 팜력보험 회장이 라면 제조업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시초입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 유통, 호텔 사업을 비롯해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121조 8,940억 동이며 지난 3년간 매출 성장률이 45.5%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세를 구가 중입니다. 공기업이 상당수인 베트남에서 빈그룹은 민영회사로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합니다. 빈그룹은 지난해 베트남 500대 기업 중 6위에 올랐는데 공기업이 많은 베트남에서 민간기업으로는 첫 10위권 진입이라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빈그룹이 문어발식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모두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은 작년에 빈그룹의 지주회사 지분 약 6.1%를 1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대 주주 일가 지분 60.7%를 제외하면 SK가 2대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하나그룹도 2018년에 4억 달러를 투자하여 빈그룹의 지분 2%를 매입했습니다. 이처럼 빈그룹은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많은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나가던 빈그룹이 작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빈그룹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자동차와 스마트폰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빈그룹은 2017년 BMW, GM, 보시 등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와 손잡고 자동차 생산 계열사 빈페스트를 설립했습니다. 베트남 국적 자동차를 선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내수용에 그쳤던 다른 동남아 기업과 달리 수출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구축할 수 있다는 평가도 뒤따랐습니다. 빈그룹은 본격적인 애국 마케팅을 시작했고 베트남 국민은 자국 브랜드 자동차를 적극 타겠다며 응원을 보냈습니다. 하이퐁에 있는 빈페스트 자동차 공장은 15억 달러를 투입하여 예정보다 3개월 빠른 작년 6월 중순에 공장을 준공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후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생각보다 시장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빈그룹의 첫 번째 자동차는 해외 브랜드 차량과 대비하여 값이 싼 것도 아닌데 잔고장이 잦은 등 다양한 고객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빈그룹은 야심차게 첫 해 26만 대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공언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외 환경도 빈그룹 자동차 사업에 부정적입니다. 베트남은 지난해부터 역내 상품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차 가격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빈페스트 자동차보다 더 품질 좋은 수입차를 탈 수 있는데 굳이 베트남 고객들이 애국심 때문에 빈그룹 차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휴대폰 사업입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스마트폰 물량의 상당수를 중국 OEM 회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제휴선이 일부 있는 빈그룹 입장에서는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 삼성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환경이 어려워졌지만 빈그룹의 사세 확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빈스마트 계열사가 스마트폰에 이어 스마트 TV까지 본격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여러 사업에 진출했다가 적자를 보고 있는 빈그룹의 해외의 신용평가도 박해졌습니다. 지난 9월에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가 베트남 최대 기업 빈그룹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S&P가 꼽은 부정평가 이유는 자동차 사업 부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빈그룹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입니다. 빈그룹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미 빈그룹은 베트남 경제 생태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중차대한 경영상의 위기만 아니라면 빈그룹이 망하거나 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나 크므로 베트남 정부가 손 놓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아직 베트남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3,000달러도 되지 않는 개발도상국입니다. 파이가 커질수록 베트남 경제 곳곳에 뿌리내린 빈그룹의 성장 그래프는 더 가팔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토종자본이 부족한 빈그룹은 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해외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빈그룹의 중요한 돈줄입니다. 베트남 주식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빈그룹에 한국 자본은 빈그룹뿐만 아니라 베트남 경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수출은 삼성에, 내수 성장도 한국 자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베트남과 빈그룹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지 아니면 정체되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트맨입니다. 지난 29일 베트남 보건부가 한국 업체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20만 개를 수입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 커뮤니티에는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한국을 등지고 일본을 택한 베트남의 행태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커진 것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베트남은 하루 1만 개의 키트를 생산하는 나라이고 이는 한국산보다 우수한 100% 신뢰성을 가지지만 결과를 알 수 있기까지 최장 48시간이나 걸리는 한계성 때문에 아직은 초기 단계인 베트남에 한국산 급속키트가 적절하다고 수입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가져가는 키트는 한국이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이 아니라 오진율이 30%에 가깝다고 알려진 단백질 항원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법을 사용할 인력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베트남은 2010년 일본이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주고 의료품 일체를 일본으로부터 구입해 사용하는 ODA 공적 개발 원조를 체결하여 일본에 의존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베트남인이 태극기에 모욕적인 패러디를 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이 악화일로를 달리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분노가 큰 것은 베트남이 한국에 많은 덕을 보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간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베트남에 너무 많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베트남은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특혜를 누려왔다는 질투와 부러움의 시선을 받아왔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포트라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아세안 투자 3,312건 중 60%가 베트남으로 향했고 24억 7천 달러가 베트남에 투자돼 대아세안 투자 금액의 53%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미국 포함 4개국에 의료품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우리 정부의 결정이 베트남 내부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리스트에 올랐기 때문인데요. 믿었던 일본 정부의 대응이 나라 안팎으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베트남 자신도 지금 전국 확산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라 한국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현실로 성큼 다가온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의 항의에도 꼼짝 않고 한국을 차단했던 베트남이 이젠 태도를 바꾸어 한국의 표정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응우엔 수건푹 베트남 총리는 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이동 제한, 재택근무, 정부 내 보고체계 개편, 항공편 중단 등의 대책이 나왔는데요. 이날 총리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프로그램에 서명하면서 한국으로 떠나는 자국 근로자들로 하여금 1억 동 하나로 약 523만 원을 파견 5년 6개월 이내에 사회정책은행에 보증금 명목으로 예치하게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베트남 평균 월급이 우리 돈 약 37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한국으로 떠난 노동자가 계약 기간을 지켜 베트남으로 돌아오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게 됩니다. 2013년에도 시행된 바 있는 이 조치는 베트남 노동자가 계약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한국 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 줄곧 불법 체류자 문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베트남 언론 VN 익스프레스는 한국의 노동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관련 기사를 2011년, 2013년, 2015년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2005년 견습 프로그램을 수행한 근로자가 모두 도망쳐 불법 체류자가 되었고
2015년에는 파견 중 도주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 평균 15%를 크게 웃도는 32%라고 하면서 한국의 근로자를 파견한 15개국 중 1위라고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으로서도 해결하기 어렵고 껄끄러운 문제인데요. 내놓을 카드가 많지 않은 베트남이 거액의 보증금으로 자국 근로자를 감시해야 하는 굴욕적인 조치를 다시금 취하면서 한국의 요구를 이행하는 호의를 보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로 돌아선 한국을 붙잡고 싶은 베트남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이미 중국이 소란스러울 때부터 이 사태의 행방을 시뮬레이션했고 그것이 적중하여 그 어느 나라보다 긍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적 마스크는 이제 약국에 재고가 남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보여준 한국의 위상에 많은 나라들이 따르고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와트맨이었습니다.